안녕하세요. 오준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6월 달에 본 모의고사 6월 모평이라고 하는 모의평가 시험지를 가지고 화법작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1번부터 3번까지 있었던 화법 문제를 가지고 화법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상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네. 먼저 이제 연설, 발표 이제 이렇게 해서 말하기 원고나 말하는 내용을 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내용을 묻는 문제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 즉 형식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 연설이나 발표를 듣고 난 뒤에 어떤 그 반응, 이런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내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것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 화법작문을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화법작문이 어떤 성격이냐?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화작이라고 하는 화법작문은 약간의 지식을 묻는 가운데 주로 내용을 묻는, 그죠? 내용 파악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팩트 체크형 문제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틀림이 없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먼저 한번 어떤 것들을 묻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말하기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핵심적인 요소가 말하기 방법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청유의 문장을 사용해서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화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유를 쓴다. 그리고 2번에서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을 강화한다. 또 3번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을 해서 뭔 가치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서, 그죠? 그냥 경험이 아니라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서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또 5번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등이 되겠습니다. 자, 청유랄지 통계 자료, 그 다음에 반론 언급, 그리고 경험을 공유한다, 비유적 표현을 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개 방식,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꼭 이 화법 작문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판례에서도 다 씁니다. 자, 근데 이쪽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통계 자료를 왜 보여주냐,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걸 딱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또 예상되는 반론이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준비가 덜 된 것. 그죠? 아직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 선지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힘들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자꾸 걸려버리면 뒤에 가서 독서지문, 한문지문을 못 풀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제대로 챙겨 놓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요. 자, 2번 선지에서는 뭐가 나왔나 봤더니, 자, 이 사람이 이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성한 포스터래요. 그러면 연설을 홍보한다는 거는 연설의 중심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 포스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포스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윗글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했냐, 그리고 그거를 잘 여기다가 실어놓을 수 있냐, 이거를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본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선지를 읽으면서 핵심 어들을 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라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갯벌과 연습지의 탄소를 저장한다. 그래서 이제 이
염생식물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어떻게 해서 탄소를 저장하는가, 그 뭐가 나왔다고요? 방법이 나왔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글이든 항상 이 방법과 그 이유가 핵심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네, 그래서 당연히 이 글에서도 방법과 이유를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지를 보는 것이 좋다, 또 지문을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중심 내용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시험지휘에서 우리나라 얘기 안 하면 누구 나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얘가 중심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연안 생태계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뭐 이산화탄소와 관련되는 내용, 환경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연안 생태계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잖아요. 중요한 얘기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연안 생태계가 어떠냐? 바로 CO2 감축 효과가 있대. 그리고 또 이 산림보다 낫다. 그죠? 비교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역시 대조를 하고 있다.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심 내용일 수 있다.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문제 항상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나왔다면 역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시를 하시고 본문에서 정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가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어때요? 기존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역시 방법 얘기가 나왔죠. 그죠?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연안 생태계가 어떻게 한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과연 대체가 되는지 아닌지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3번 보실까요?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기억에 주목해서 친구들을 설득할 말이랍니다. 자, 근데 봐요. 이 연설을 듣고 취지에 공감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겠어요? 당연히 이 연설을 꼼꼼하게 잘 들었고 그 다음에 공감을 무지하게 하는 학생이 되겠죠. 그죠? 공감 100%. 자, 이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결국은 이 문제는 뭐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식인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어떤 그 전개 방식이나 말하기 방식과 같은 표현 방식 쪽을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의 세세한 내용들, 방법과 이유 등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본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가 어디 저기 뭐 대성이나 뭐 이렇게 종로나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 모의평가로 만든 6월 평가시험, 그죠?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화법이든 작문이든 간에 독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물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당연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서 체크를 해놓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기본이 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고 불렀죠. 그죠? 자, 여러분 하고 불렀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때 우리가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보자, 이럽니다. 자, 그러면 어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청중과 공유한 경험을 들어서 얘기를 시작했죠. 그죠? 자, 근데 약간 좀 불안한 게 심각성을 인식시키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더 읽어봅시다. 자,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빙하가 없어져가지고 이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 그죠? 그래갖고 눈물을 막 흘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선지 아까 4번은 예,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예, 좋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와는 뭡니까? 위에 있는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그죠?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새로운 내용 나왔죠? 연안 생태계의 가치. 자, 네모칸 쳐줄게요. 왜냐하면 개념어가 나왔으니까. 자, 연안 생태계의 뭐 가치하고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겠다?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연설의 주제가 되겠네요. 자, 주제는 뭐라고요? 어떤 문제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그죠? 자,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답. 해결 방안. 내용들이 되겠죠? 자,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 나왔어. 우리나라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다 이거죠. 자, 근데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네요. 그죠? 해결 방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 산림 조성에 힘써 왔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에서 또 문제에서도 연안 생태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제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해결 방안을 바로 어디서 찾는다? 연안 생태계에서 찾는다는 얘기를 딱 하고 한 문단이 끝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봤더니 어디? 대기 중에 CO2 흡수에 탁월하대요. 딴 데 아니고 대기 중입니다. 자, 만약에 선지에서 대기 중 아니고 딴 데가 나오면 그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얼마나 하겠냐?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 한마디로 해서 반론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죠? 하지만 하면서 역접 대조하고 있죠.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식물, 식물성 플라크톤 등은 아까 나왔던 애들이죠. 염생식물, 식물성 플라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CO2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이럽니다. 또 어때요? 이 CO2 흡수 능력이 뭐보다 낫다? 산림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자, 아까 뭐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산림보다 CO2 흡수 능력이 우수하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핵심적인 요소, 핵심적인 그 소재, 제재라고 하죠. 그 제재의 특성 그리고 제재의 장점,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선지로 그대로 내려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글 읽을 때 체크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그게 어디 썼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뭘로? 형광펜으로? 아니고 반드시 샤프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0.5mm 샤프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수능장에서는 형광펜을 못 쓰거든요. 자, 샤프랑 컴사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다. 자, 그럼 어때요?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그랬죠. 그죠? 정부 통계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다 없다?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 그러니까 그 아주 적은 면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CO2를 흡수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고 또한
연한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흡수 속도가 빨라다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자, 흡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라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한대요. 자, 개념은 나왔으니까 항상 네모칸. 블루카본 뭐냐? 바로 이렇게 탄소 저장한 거가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자,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그럼 봐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산림하고 연안을 서로 비교 대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오늘? 산림이냐 연안이냐? 연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안의 좋은 점 뭐예요? 블루카본을 무려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다. 만약에 산림이 수억 년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산림이 더 좋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수백 년 수준이야. 근데 여기서는 수천 년 수준이니까 거의 10배 수준인 거죠. 자,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자,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안 생태계가 CO2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호하지 않으면 죄다 날아가서 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네요. 자,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조건문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 될 것이다. 자, 실제로 그 북극곰이 우리한테 눈물을 갖다 줘요? 그게 아니죠. 일종의 무슨 표현?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그러니까 봐봐요. 함께 그러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네들도 하는데 함께 CO2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데 함께 합시다. 동참합시다 이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많이 보던 구성이에요. 문제와 해결 방안 줬고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준다. 비교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준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독서지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독서지문의 미니어처가 바로 화법 지문이 됩니다. 예, 장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통찰력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게 이 화법 장문 지문이 곧 독서 지문이다. 이거를 간파하고 계셨을 것이고 몰랐던 학생들은 이제부터 아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문제도 똑같아요. 문제도 전개 방식 문제 하고 부분적인 내용 문제 하고 전체 내용 문제를 주는 거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청유의 문장을 사용했다. 이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함께 동참합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근데 주장이 이야기한 논란을 해소했다고? 무슨 주장 이 사람이 블루카본이 된다. 연안을 갖다가 보호하자는 거를 주장했는데 그게 어떤 논란을 야기를 했나요? 그런 거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바로 1번부터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어디 봅시다. 1번 어떻습니까?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라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흡수해서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한다. 자,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는 CO2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다. 라고 아까 11위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선 11위 얘기를 하면서 높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우수하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돼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존 거를 대체할 수 있다? 자,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아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자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5번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연안 생태계가 되게 좋은 거라면서요. 많이 저장도 하고
빨리 저장도 하고 그래서 좋은 거라면서요. 자, 그러니까 뭐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선적으로는 본문에 써 있기로는 함께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네들 갯벌 면적이 산림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안 생태계만 가지고는 그렇게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지는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서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위 연설을 듣고 취지에 공감한 학생, 즉 요약 정리를 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 주목했대요. 우리는 또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은 어떤가요?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서 연안 생태계를 살리자. 글쎄, 이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은 연안 생태계가 되살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근사하긴 한데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블루카본이, 그리고 기억하고도 안 맞아요. 그죠? 블루카본이 지구온난화의 이런 원인임을 알겠어 하면서 얘가 또 원인이라고? 블루카본 개념어 찾아볼까요? 블루카본 개념어는 저장하는데 이 탄소 그래요.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갯벌과 연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 이것을 바로 블루카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이 저장된 상태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가져서 여기 있는 CO2가 나오면,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부터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 얘기가 아까 기억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괜찮고요.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조성을 시급하자. 근데 어떻습니까? 끝에 가서, 그죠? 다 좋았는데 끝에 가서 산림 타령. 이 산림은 아까 우리 연안 생태계와 비교하는 대상으로 나왔던 거에 바로 산림 조성이었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산림이 아니야. 그죠? 산림이 아니라 연안 생태계이기 때문에 4번 선지든 안타깝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연설의 중심 내용과 맞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5번을 안 했네요. 4번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4번부터 할게요. 자,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에 처할 수 있다. 그쵸? 괜찮죠? 그리고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관여하자. 그럼 어떻습니까?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연안 생태계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왜냐면 블루카본에 있는 게 막 깨져갖고 다 날아가. 그러면 안 되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심 갖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 안 될까요?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위글의 중심 내용, 중심 소재랑은 또 거리가 있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해서 본문의 중심 내용, 중심 소재를 다루고 있는 선지, 그리고 기억과 연결되는 선지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화법작문도 결국은 본문, 즉 본문이 아니라 독서 지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 즉 초반에 이야기 꺼내고 주제 제시하고, 주제는 곧 문제점과 해답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는데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마무리 요점 정리하고 의의를 살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법작문을 잘 하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글 정리, 내용 정리, 또 문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꼭 하는 버릇을 들이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빨리 읽어서는 화법작문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다 팩트 체크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충 보고 대충 맞출 수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대충 풀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장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